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영상들에서 지식산업센터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수익형 부동산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와는 다르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취득 시, 취득할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이죠. 그리고 보유 시, 가지고 있는 동안 납부해야 되는 세금. 그리고 양도 시, 양도하면서 이제 되팔면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이제 취득목세로 취득할 당시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되겠는데요.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4.6%가 됩니다. 이건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주택과는 많이 다르죠. 주택은 1%에서 3%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건물로서 4.6%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최초로 분양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2.3%를 적용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지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거고요. 이건 최초 분양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분양받아서 실사용하는 업체, 최초에 분양받아서 실사용하는 업체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분양 관련된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실사용 업체한테만 감면 혜택이 있다라는 거, 이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임대사업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앞서 영상에서도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걸 실사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받아 놓고는 1년 동안 사용을 안 하거나 내가 어떻게 어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을 텐데 그대로 사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증여 아니면 임대를 놓는다는 등 내가 애초에 신고했던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이 세금 부분을 추징당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세금 혜택을 줬는데 왜냐?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실사용한 업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줬는데 5년도 안 돼서 바꿔버린다. 그러면 넌 애초부터 이걸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거다 라고 보고 당연히 그럼 감면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면해 줬던 것들을 다시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네,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최초에 분양받을 때 부가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분양받을 때는 분양대금의 항목들을 보면은 부가세랑 이제 분양가액이 합쳐져서 분양대금, 내가 납부하는 총 분양대금이 되는데요. 여기서 납부한 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가세를 내가 환급받을 내용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임대소득이 생기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 거죠. 신고, 납부해야 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분양시 납부한 부가세 환급, 분양시 납부한 분양세 환급은 제가 따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영상을 보시면 되고 간략하게 말하면 내가 미리 부가세를 납부한 거를 나중에 되돌려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이제 법인 신고 납부는 1기 내가 이제 상반기에 받게 되는 거죠. 부가세 받게 되는 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돼 있고요. 하반기 임대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에 이제 2기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고요. 네, 다음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내가 걷어들인 나한테 소득이 있을 때 이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되겠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은 합산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뭐 임대소득 외에 뭐 사업소득이나 뭐 이자소득이나 무슨 여러 가지 소득이 있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합산해서 납부를 하는 거고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소득이 높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따지냐. 분양을 받고자 할 때 누구 명의로 하냐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직장인인데 뭐 내 배우자는 현재 소득이 없다. 그럼 나로 해야 되냐, 뭐 배우자로 해야 되냐, 아니면 둘 다 맞벌이라고 있다, 둘 다 직장인이다. 그럼 누구로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건데요. 이때 소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소득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하는 게 낫겠죠. 요 명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이제 보유세 중에 하나죠.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되겠는데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6월 1일 현재 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도 6월 1일을 이제 기준으로 전후로 할 때는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5월 31일로 잔금을 했다. 그러면 매수자가 6월 1일 현재 소유를 하게 된 거죠. 그럼 매수자한테 재산세 납부 부과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6월 2일로 했다. 6월 2일로 하면은 매수자는 6월 2일부터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매도자가 6월 1일 날 갖고 있게 된 거기 때문에 매도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협의를 할 때도 세금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가격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로 납부를 하고요. 토지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37.5%가 감면이 됩니다. 이도 역시 2022년 12월 31일까지고요. 취득세 감면이 50% 감면이 있었고요. 재산세도 실사용 업체에 한해서는 37.5%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주민세가 되겠는데요. 주민세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납부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겠고요. 이는 사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자에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33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약 100평이 되겠죠. 99점 어쩌고저쩌고 나올 텐데 100평이 넘는 사업자한테는 이제 주민세가 추가로 부담이 되겠고요.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이제 도시지역, 대도시에서 교통유발시키는 건물들에 대해서 교통유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요. 과세 기준일은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 그리고 납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세금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부과 대상 면적, 그러니까 사업장의 면적이죠. 곱하기 단위 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 개수가 되겠습니다.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 개수,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이건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사무실 면적이 어떤 정도인지 알고 나면은 이제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 개수는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 보면은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곱하기를 해야겠죠. 면적 곱하기 단위 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 개수. 그래서 내가 납부해야 될, 우리 사업장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나옵니다. 이는 1년에 한 번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건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1000제곱미터. 그러면 약 한 300평 넘는 거죠. 건물 연면적이 300평이 넘는 건물에 부과가 되는 건데 웬만한 건물들은 다 300평 넘죠. 연면적이.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이제 전체 연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넘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거고요. 이제 호실별로는 면적대로 이제 안분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이제 양도시, 내가 갖고 있던 이 지식산업센터를 되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죠. 대신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을 때만 납부를 하는 거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이 있을 때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양도 차익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 이 금액에 샀는데 언제 이 금액에 되팔았습니다. 라는 건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계속 날라옵니다. 근데 뭐 가산세는 없겠죠. 왜냐?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신고 의무는 다 있기 때문에 신고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이제 감면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잘 모르고 계셨을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거, 1년에 한 번 납부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워낙 많이 광고를 하니까 감면 혜택이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취득세 50% 감면과 재산세 37.5% 감면은 실사용하는 업체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